번째 ERP 인사 커뮤 시스템을 만든 녹봉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P 프로젝트로 ERP HRMS라는 인사급여 시스템을 발표하게 된 녹봉팀의 발표자 김성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팀원 소개, 메뉴 구조도, 주요 기능 설명,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동기는 JSP와 서블렛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 구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또한 HTTP의 get, post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의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직접 구현하며 크루드 중심의 실무형 ERP 개발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프로젝트를 소개하자면 회사의 인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출근 및 근무, 휴가, 부서와 직원 세부 관리, 인사 발령, 급여의 전반적인 인사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원 소개 및 역할입니다. 정기현 팀장은 프로젝트 총괄 및 DB 설계를 담당했고요. 기능으로는 알림 기능, 급여 관리 시스템, 계정 및 보안 관리, 변경 이력 조회, AI 데이터 조회를 맡았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 관리 기능, 직원 목록, 직원 등록, 인사 발령, 휴퇴직 기능을 맡아서 제작했습니다. 박세준 팀원은 근태 관리 기능, 출퇴근, 휴가, 초과 근무, 연차 현황, 근태 현황 보정 및 연차 부여 기능을 구현했고요. 김은빈 팀원은 조직 관리 기능, 부서 관리 기능, 직급 관리, 인사 평가, 세션 관리, 로그인 로그아웃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개발 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SP와 서블렛을 개발 언어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HeiDSQL 사용했고요. 서버는 아파치 톰캣, 버전 관리 시스템은 GitHub, 그리고 AI 모델은 QN을 사용하기 위해 올라마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직무 권한과 조직 직책에 따른 기능 분리였습니다.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 최종 승인자로 나누고 프로그램 내에서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 담당자의 권한에 맞는 직무 흐름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 관리자, 최종 승인자도 업무에 맞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조직 직책 부분에서는 부서장이 일반적으로 인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중간 승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직책과 권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이제 메인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대시보드에서는 권한과 직책에 따라서 조금씩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고요. 다음 조직 직원 관리 부분에서는 조직도 조회, 직원 목록, 휴퇴직 신청, 인사 발령 이력, 그리고 근태 관리에서는 출퇴근, 휴가 신청, 초과 근무 신청, 연차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 관리에서는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고요. 다음 인사평가에서는 작성하고 또 본인이 작성했던 인사평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무 권한에 따라서 고유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잠긴 계정에 대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의 공유일 관리, 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며 또 계정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부서 및 직급 관리, 직원 등록 및 수정, 인사 발령, 그리고 휴퇴직 승인 발령 권한이 있습니다. 또 근태 관리 부분에서는 휴가와 초과 근무의 승인 발령, 근태 현황 및 보정, 그리고 연차 부여. 급여 관리에서는 급여의 계산, 지급, 현황, 공제율 관리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평가에서는 직원들이 작성한 인사평가를 또 검토하고 또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조회에서는 이제 AI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최종 승인자는 인사 담당자와 다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요. 그리고 휴직과 퇴직과 같은 장기적인 인원 결손에 대한 이런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기본적으로 사이드바와 상단에는 헤더, 그리고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메인 대시보드로 인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인사 또는 급여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알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조직도에서는 부서 정보와 소속 직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목록에서는 상단의 검색 필터를 통해 직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경우
이렇게 상세 정보가 나오며 상단에는 휴직과 복직 신청 그리고 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렇게 휴직 신청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폼이 나오고요. 신청 시에는 이렇게 내 신청 현황에서 휴직, 복직 신청의 상태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접속 그리고 변경 또는 철회 기능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는 현재 승인 현황도 확인할 수 있고요. 퇴직 신청 역시 신청을 하게 되면 내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데이터 흐름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출근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조회해서 오늘 출근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복 출근이 차단되거나 출근 시간이 저장됩니다. 만약에 출근 시간이 저장되어 있다면 근무 기준 시간을 비교해서 지각 여부를 판단 후 정상 또는 지각 상태의 근태 상태를 저장하게 됩니다. 또 퇴근 데이터 흐름도 역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퇴근 요청 시 현재 시간을 조회하고 오늘 출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퇴근 시작이 저장되고 이제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이전에 출근 시에 저장되었던 근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근태 데이터에 업데이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이 이 출퇴근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월별 출근, 퇴근, 근무 시간, 상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휴가 신청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연차 현황 그리고 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측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휴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상세 보기도 가능하고요. 초과 근무 신청 역시 비슷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의 신청 내역과 이렇게 상세 보기도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본인의 급여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인사평가 작성 페이지에서는 평가 유형, 평가 대상자, 평가 기간을 선택하고 이제 항목별 점수를 매깁니다. 이후 하단에 평가 코멘트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된다면 이렇게 평가 현황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 주요 기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로그인 중 비밀번호 오해 오류로 계정이 잠겼을 때는 이렇게 관리자가 계정 잠금 해제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확인 후 잠금 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관리에서는 프로그램 내의 공휴일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있는 API 자동 적재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국가 지정 공휴일을 받아와서 저장하게 됩니다. 또 우측에 있는 공휴일 추가 버튼을 누를 시에는 이렇게 회사 내에서 공휴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하고 공휴일명을 작성해서 추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창립 기념일 식으로 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의 계정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 담당자의 주요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직원의 세부 정보를 입력 후 직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다른 직원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상세 정보에 들어갈 시 상단에 인사 발령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사 발령 페이지로 이동할 시에 이렇게 발령 유형, 발령 부서, 변경 직급, 발령 직책을 입력 후 발령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근태 보정 작동 흐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급여 처리를 하기 전에 월별로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우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상 데이터 보정에 대한 마감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 다음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게 됐는데요. 데이터 흐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별 근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상 데이터 존재가 있다면 이제 결근 후보, 퇴근 미처리, 비정상 데이터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또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보정하며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 데이터를 업데이트 후 월 마감을 실행하고자 하면 이상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 후 근태 상태가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근태 보정 기능이 수행되고요. 또 다음 근태 데이터 마감 후 이제 급여 계산 흐름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급여 계산을 요청할 시에 근태 데이터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없다면 근태를 집계하고 총 지급액 산정 또 이후 총 공제액을 산정한 후 계산된 실지급액을 급여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페이지에서 월별 급여 계산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요청하고 싶은 데이터를
자연어로 질문하면 이제 AI가 SQL을 생성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 로컬 LLM은 DB 구조를 착각해서 잘못된 쿼리를 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그 기술을 도입해 AI가 SQL을 만들기 전 정답률이 높은 사내 유사 예제를 먼저 참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체 흐름은 3단계입니다. 먼저 검색인데요. 사용자의 질문의 의미를 벡터화하며 벡터DB에서 가장 유사한 SQL 예제를 찾습니다. 다음 보강 흐름에서 찾아낸 예제, DB 데이터 구조, 정정했습니다. DB 테이블 구조, 원본 질문을 조합해 정교한 프롬프트를 조립합니다. 다음 마지막 생성 흐름에서는 로컬 LLM이 이를 바탕으로 저희 DB 구조에 정확히 맞는 SQL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SQL은 데이터 훼손을 막기 위해 셀렉트만 허용되며 읽기 전용 계정으로 실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하고 정확한 AI DB 조회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신청했던 휴가를 이제 인사 담당자가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승인 관리 페이지입니다. 초과 근무도 역시 인사 담당자가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차 일괄 부여 페이지에서는 상단에 있는 연차 부여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하단에 있는 연차 일괄 부여 실행을 버튼 누를 경우 이제 미부여 직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휴가가 부여되며 오른쪽에 부여 완료 직원 목록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 현황 페이지에서는 이제 직원별로 세부 연차를 조정할 수 있고요. 급여 현황 페이지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급여 명세서를 이제 전체 직원의 목록을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선택하게 된다면 세부 명세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제율 관리입니다. 이제 연도별 공제율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규 연도를 추가 시 다음 연도나 이제 그 다음 연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인사평가 현황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인사 담당자는 직원들이 작성했던 인사평가 내용을 중간 검토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평가 코멘트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별 점수 이렇게 오류가 있다면 이렇게 최종 확정 또는 반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사 담당자 일부 기능에 대해서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직원 등록 기능입니다. 직원 등록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추가될 사본을 부여하고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 후 중복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명도 입력을 하고요. 소속 부서와 직급을 선택합니다. 입사일, 직원명, 소속 부서, 그리고 직급, 고용 형태, 개인 기본급, 생년월일, 성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입력 후 등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직원 등록이 완료되며 임시 비밀번호도 발급됩니다. 네, 직원 목록에서 추가된 직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직원의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사 발령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름이 박 본부장인 직원의 상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인사 발령 표시가 뜨고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발령 유형을 전부로 선택 후 발령 부서를 개발 2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령 사유를 입력 후 발령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발령 적용일이 오늘 이전이라면 즉시 처리가 되고 만약 미래라면 해당 일에 맞춰서 발령 처리가 됩니다. 네, 발령된 직원은 알림에서 발령 처리된 직원은 알림 목록에서 인사 발령 처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사 발령 이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서도에서도 개발 2팀으로 박 본부장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태 현황 및 보정 기능입니다. 이렇게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날에 이제 이상 기록이 있다면 이렇게 결근 후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근태 보정 버튼을 눌러서 이제 결근 처리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후 마감을 하게 된다면 해당 월에 대한 근태가 마감되고 이후 급여 계산 및 지급 페이지에서 3월을 조회하면 근태가 마감되었습니다. 급여 계산 및 지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표시가 나옵니다. 이후 전체 지급 처리를 한다면 대기 상태의 급여 처리가 전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인사평가 현황에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직원들이 작성한 인사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세 버튼을 눌러서 평가 코멘트를 확인 후 이제 그에 부합한 점수가 맞는지 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다음 휴가 신청 페이지에서는 현재 연차 현황을 확인하고 또 휴가 유형 선택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지정해서 사유와 함께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신청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 화면에서는 알림과 함께 연차 휴가 신청이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 처리를 하게 된다면 다시 신청자 화면에서는 승인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초과 근무도 동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과 근무 날짜와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지정 후 초과 근무 사유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동일하게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 담당자 계정에서 반려 처리를 한다면 반려 사유와 함께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려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기능입니다. 예시로서 이제 재직 직원 목록을 보여줘라고 작성 후 생성한다면 이제 생성된 SQL 문과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속기간 목록을 보여줘와 같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SQL 문과 함께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추가로 서울에 사는 직원 목록 보여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서울에 사는 직원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주소까지 보고 싶다면은 주소까지 보여줘 라고 함께 조회를 하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 담당자의 일부 기능 시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할게요. 예. 이게 그 근태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태 관리도 하고 그 급여 관리도 같이. 그러면 네. 출퇴근은 뭘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은 그냥 여기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실제로는 뭐 지문 이런 걸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출퇴근 그냥 버튼으로 출근 버튼. 이게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네, 근태 관리를 할 건지 네, 인사 관리를 할 건지를 네, 분리를 하셔야 되고 인사는 예, 이거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인사 관리 프로그램을 충분히 습득하셔가지고 인사 관련돼 있는 부분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완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 급여는 인사도 물론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초과 근무, 네, 그죠 출퇴근 관리 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다 측정하신 것 같은데 네, 돈이 지출되려면 네, 여기 그 회사에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급여 계산하는데 4대 보험도 그 뭡니까 금액에 따라서 율이 다 달라요. 예, 적용되는 율도 다 다르고 계산법이 예. 다 다르거든요. 예. 거기서 불러와서 그냥 급여 명세표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수치를 두드려 가지고 하시는 형태로 돼 있는 거라서 이게 전혀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없거든요. 아, 네.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근태 관리만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네. 가는데 네, 그리고 이게 결제가 전자결제도 없어요. 여기. 네, 그냥 승인만 하면은 누가 승인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서에는 사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잖아요. 다들. 네, 뭐 요즘엔 직책명이 좀 달라서 연구원 같은 경우 뭐 수석 연구원도 있고 이제 연구소장님도 있고 하는데 여기 이 궤도 자체에 조직도도 없습니다. 조직도가 명확하게 내가 이제 어떤 일반적인 휴가는 예, 휴가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우리가 잠깐 외출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네, 외출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 지금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 네, 가려고 하면 이거를 내 팀장만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대표이사까지 승인을 해야 되는지 그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 화장실을 갔는데 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는데 화장실을 갈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살짝 뭐 이야기하고 허가를 받고 가는 것처럼 알려주고 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부서장 안에서 권한에서 이제 인사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사장님이 계속 허락 해주는 사장님이 아마 사표 쓰고 나가실 거예요. 그 회사도.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네, 너무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는 메신저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죠? 핸드폰에도 메신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찍으면 출근했다고 치자고요. 어디서 출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출근할 수도 있고 IP 추적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예, IP도 보통 저희도 이게 메신저가 다 있고 그룹웨어가 다 있어서 네, 그러니까 ERP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인사 관리를 한다면 인사 관리에 대한 그 법안이나 저는 이제 그 포인트들을 다 있어요. 거기 그러한 그 뭡니까 조직도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그 다음에 전자결제를 했을 때 결제의 단계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 단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좀 네. 저게 돼 있고 연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휴가도 아까 보니까 공휴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 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고 네. 회사에서 임의로 휴일을 정하는 건 휴일입니다. 네,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게 뭐 학생이니까 하지만 학생이라도 좀 이거를 할 때 네, 우리는 이제 출퇴근 관리를 주 포커스로 해서 인사에 도움되는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면 네.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룹웨어라고 있어요. 우리 보통 쓰는 거 네. ERP 말고 거기 보면 이제 업무할 때 업무 관리부터 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인사국가를 자동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네, 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뭐 투두를 해서 당신에게 뭐 이런 걸 오늘까지 보고하세요 줬는데 보고를 어긴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인사국가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가겠죠. 그리고 음, 출근을 하는데도 출근 안 하고 시간 몇 번을 하게 되면 인사국가에서 점수가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출퇴근, 근태관리가 1번이에요 먼저. 네, 그게 기초로 해서 다른 단계 가야 되고 그 단계도 일단은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예, 각 팀별로 팀이나 부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 관리가 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결제라는 부분에 전자결제에 결제의 조직에 의한 결제 단계 이런 것들이 쏙 빠져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좀 편하겠다는 우리 그 개발자들의 생각 예, 예. 그 생각을 그대로 해서 뭐 구현하는 건 좀 좋은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 네. 이게 좀 빠졌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 팀은 평가 항목을 앞팀만 듣고 이 팀은 안 들은 거예요. 평가 그러니까는 항목. 평가 항목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완성도 사료 조사 뭐 이렇게 실용성 발표론 뭐 이런
50 평가. 왜냐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앞팀의 PT를 봤을 때는 너무 여기에 너무 맞게끔 돼 있어가지고 아이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이걸 너무 탁탁탁탁 해주셨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팀은 발표 이 자료를 보면 실행한 결과 캡처만 탁탁탁 해놓고 네. 모든 건 그냥 본인의 발표 원고를 보고 읽더라고. 예.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느낀 거는 얘가 지금 과연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봤어요라는 거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앞팀은 네이버나 뭐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차별화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조사도 진짜 했는지 가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이게 좀 있었어. 네. 근데 앞팀에서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래서 뭘 어떻게 개발해서 뭐가 됐다는 이거를 내가 안 닿았다면 네. 이 팀은 이거 왜 했지? 만드는데 일을 뒀나? 그리고 개발은 이게 내가 생각해 요 네 명은 다 공대 출신의 아이들만 있어서 PT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그 왜 자연어 처리하고 하는 예. 그 인사 뭐 조회하고 하는 화면 있잖아요. 네. 거기는 화면 정지하면 보고 탁 놔두고 혼자서 계속 막 발빠르게 읽으면서 레그도 썼다고 엘리멘도 썼다는데 난 아무리 봐도 레그 안 쓴 거 안 보이던데.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사장님 말씀처럼 요게 인사단의 그거는 이제 진짜 업체적인 거고 예. 정말 이거 왜 만들었어요? 사실 만들어 한번 경험해보자 하고 어. 자 하는 의도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정말 그냥 만들어 본 거. 네. 경험. 아무 뭐 그냥 그거 없이. 예.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체계도 그냥 만들어 봤다. 이게 그냥 만들어 봤다면 너네가 스토리가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DB나 이런 어떤 것들에 탄탄한 뭔가의 이 체계도라는 설계도가 있을 거잖아.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난 모르겠던데.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면 JSB 배워서 배운 걸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 만들어 본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잘 만들든가. 네. 내가 결과적으로 안에 뭐 구성 요소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화면을 만들거나 안에 내용을 만드는 걸 보면 앞팀보다는 요번 두 번째 팀이 내용적으로는 한 2배 이상의 시간과 2배 이상의 내용물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그러면서 와 근데 쇠가 빠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안 와닿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두 팀이 바꿔서 발표를 했다면 두 번째 팀 보고 내가 너네 너무 잘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앞팀한테 좀 미안한 약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예. 개발에 너무 치우쳐갖고 그 것들은 너무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잘 만들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출근 급여 인사 관리에 대한 통합 HR 관리 시스템을 예.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한번 보셨나요? 안 보긴 했습니다. 네, 네. 참고를 꼭 하고 아, 네. 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문제 분석이 제일 안 돼 있다. 그래서 요즘 잘 만드는 거 많이 나와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그것부터 분석하고 네. 차이점을 좀 봐. 이거는 우리 제가 대학교 때 만들었던 그런 그냥 보편 타당한 것만 있어요. 예. 특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업체에서 오신 대표님들이나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냥 이게 JSP, 네.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뭐 이런 걸로 해서 쭉 만들다 쿼리도 이제 자동화했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거고 다분히 이제 쉽게 공대 스타일로 개발자 중심으로 아, 예. 이러면 시장에 내놓으면 망하는 거지.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 맞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실제
그 갭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 HR이다 그러면 HR 중심으로 가야 되고 뭐 ERP라는 용어도 쓸 필요 없어요. 네. ERP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르려 기능이라든가 결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내포해서 핵심 기능들이 이제 플로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세스. 예. 그 업무가 흘러가는 그게 갭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기능 구현은 뭐 잘 한 거지. 그렇지만 예. 이제 지금 에러 안 났잖아,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에러가 많이 났어. 예. 제가 평가 이렇게 한 번씩 와가지고 보면 아, 다른 기술들은 막 발표하면은 에러가 줄줄 나고 막 예. 뻗어가지고 동작도 안 하고 이럴 때도 있었어. 예. 그런데 그 팀들은 과거의 팀들이죠. 네. 그 팀들은 앞팀처럼 필요성, 문제 정의 네. 그리고 그 이러한 유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네. 우리 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용 가능한 기능들도 창의적인 여러분들 이제 창의적인 부분과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예. 남들이 하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참신한 여러분 세대에서 바라봤을 때의 새로운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돼주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네. 이게 그 보면 아까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HR 다시 ERP 그 다음에 뭐 ERP, HR, MS 예. 이런 용어들을 막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용어라는 게 통일돼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네.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항목에 있어서 이걸 딱 함축해서 정리를 안 했다는 거죠. 뽑아서 요 기능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능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예. 어? 아, 그 쉽게 하면 개발한다고 기능을 막 넣어놨는데 그 시간에 핵심적인 기능들로 해서 차별화시켰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앞뒤도 그랬지만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AI로 쿼리를 자동으로 해서 예. 이렇게 AI에게 그 프롬프트 집어넣어주면 네. SQL 쿼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게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기능이거든. 그 레벨링이 안 돼 있잖아. 그 사용자에. 아,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강화돼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직원이면 다 볼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권한 관리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권한은 다 필터로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 관리를 하더라도 네네. 이제 그런 게 보일 카테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저게 보였다 안 보였다. 네, 그렇게 되어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가 되고 그것도 추가했다가 뭐 삭제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백오피스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보안이란 말이에요. 보안. 예. 그, 특히 AI가 요즘 그 보안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AI 인젝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네. 근데 이제 AI 인젝션 플러스 SQL 인젝션까지 이제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외부에서 저 URL 모임을 침투할 수도 있고 그 쿼리를 던질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막아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없잖아. 아, 맞습니다. 우리는 보안 영역 이렇게 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코멘트를 주고 하면 아, 평가자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능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초점 맞추면 예.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라는 건 업그레이드 시키고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거든. 그 위협한 점은 당연히 있지만 이걸 보완하고 했을 때 상용화 가능한가? 우리가 또 기술 습득을 더 할 수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넥스트를 바라보고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데 초점 맞추면 팀원들 간에 쉽게 조금 깊이 있는 그 문제 도출이 안 됐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만 더 할게요. 예. 혹시 최고 관리자가 보는 통합 대시보드 있어요? 예. 뭐 그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관리자가 들어가는 거 보여주세요.
어떤 거? 이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무슨 프로그램을 나중에 만드시더라도 네. 최고 관리자가 들어가면 아, 모든 걸 볼 수 있는. 지금의 그 오늘 저기 지각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지금까지 인사 점수하고 총합 대시보드가 하나 나와 있어야 돼요. 크게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게 없으면은 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일이 메뉴 하나는 다 들어가서 그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아. 기능을 최고 관리자들은 저걸 좀 통합해서 충실하게 좀 해야 된다는 음. 거죠. 이렇게 느슨할까지. 그래서 출퇴근도 다 볼 수 있게. 그렇죠. 회사 전체 현황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몇 명이 출근했고 몇 명이 휴가 가고 뭐 했고 그런 현황들이 UI UX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네. 그 현황이 쫙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빠지신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빼버렸거든요. 그게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통합 대시보드가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예. CU가 부장이에요? 그거는 살짝.